자, 이제 우리 할게 투자 위험과 그다음에 유형 및 처리가 있다죠. 129페이지. 물론 이제 기본 선언적이 뭐 있습니까? 262페이지인데요. 얘도 매년 이 자체 딱 한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투자 위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 아까 보니 이건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겠죠, 내용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강에 내가 갖고 가시라고 무조건. 자 일단 위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 위험 개념부터. 자, 이 위험이라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우리가 위험이라는 말 쓰면 자꾸 뭐 있으면 내가 망했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다른 거예요. 투자에선. 자 물어보죠. 자 우리 오늘 수업 끝나는 시간 몇 시간? 예상시 2시? 실제 수업은? 다시 민법은 보통 예상시간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상된 수업 시간과 실제 수업 시간 차이지. 그 차이가 뭐냐? 그게 위험. 그렇게 하시라고.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투자에서는 위험이란 그 말이야. 그 말 뜻 아시라고. 자 다시 합니다. 내가 현재 은행에 저축을 할 건데, 그래서 은행 찾아가서 야 내가 현재 저축하면 1년 후에 네가 얼마 줄래 물어보니까 이만큼 수익을 준다라 한답니다. 요건 뭐요? 이미 준 거 아니죠? 앞으로 줄 거라 예상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저축을 해서 막상 1년 딱 되면 결국은 몇 프로 줍니까? 약속했던 3%를 딱 주게 돼 있다고. 이 말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위험이 없다. 다른 말로 무위험이라는 말 쓴다고. 근데 주식을 투자하려고 보니까 예상컨대 8%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진대요. 이걸 보고 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막상 1년 경과되면 실제 수익은 무조건 8%꼭 나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 6%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 10%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에 다른 말, 그 차이를 가지고 다른 말로 위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야만 나중에 다음 주 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말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결국 위험이란 말이 아닙니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오차를 말하는 것이 위험이다. 그러면 이 오차를 갖다 내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곧 이게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이런 걸 통해서 위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표준 편차가 뭐냐, 분산이 뭐냐,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이 통계 용어니까. 다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해 보세요. 표준이 뭐냐? 중앙, 중심, 평균에서 편차 벗어난 정도라고. 분산이 뭐냐? 흩어진 정도야.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중개사 시험이 보니까 10월 26일 시험 칠 건데 시험을 일주일 놔두고 있죠. 갑이란 친구, 어리란 친구 하루에 2번 모의고사 시험 쳐봤습니다. 쳐보니까 자, 갑은 한 번에 55점, 한 번에 65점 나왔거든요. 어른 35점, 85점 나왔습니다. 그럼 둘 다 평균 얼마요? 60이지. 자, 해볼게요. 이제 이때 합격될 확률 높은 게 갑 같아, 그죠? 자, 설명해 볼게. 여기 뭐야? 평균이야. 여기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예상된 점수라고. 이게 실제 점수야. 예상된 점수, 실제 점수 차이가 얼마요? 여기에 표준 편차시키 말해서. 얘는 25죠? 그죠? 여기 표준 편차라고. 분산이 뭐냐? 여기서 흩어진 정도 얼마죠? 여기 분산이. 원래 잠깐 말은 분산인데 누떨을 취하면 요값 나오게 되는데 굳이 이 계산 문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만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위험을 측정해주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앞으로 시험 나면 이게 나올 것 같아. 자, 잘 들어보세요.
예상된 점수와 실제 점수가 가까운 게 갑입니까 어립니까? 갑이지. 그러면 이랬으면 되거든.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가깝다는 것은 분산된 값이 높은 거 낮은 거. 이걸 시험 내게 돼 있어. 아마 나 같으면 높은 거 시험 낼 것 같아. 낼 때. 왜? 분산 개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프린터에 있나 보니까 프린터 129페이지 뭐 있습니까? 그 갈로 3번이 있지. 그 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분산된 값이 낮다는 말은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많은 거요. 가깝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 분명히 장난치면요. 뻔해 이거. 요거 내겠지 그지? 반대로 이렇게 낼 것 같아. 요거 시험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누가 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왜냐면 일반 보통 분산 자체를 용어 자체를 모른다고. 자, 그래 보시고. 그러면 두 번째. 자, 여기 보시고 번역해야 돼. 좋다. 어떤 원인들 때문에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의 오차를 크게 만들 것인가? 그 요인이 뭐 있냐? 원인이 뭐 있냐 묻는 게 되게 유형이라고. 실제 이 위험에 대한 유형은 엄청 많습니다. 총 이게 제가 쭉 알아보니까 한 28개 되거든. 이게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나오는데 이 28개 다 암기 못한다고. 다 문제 푸는 요령 마시면 안 돼. 자, 이렇게 보면 돼요. 항상 제목은 어떤 위험이란 나온다고. 그럼 뒤에 설명이 쭉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는데 이 제목을 결정할 때 항상 뭐가 들어오는 거면 원인 자체가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이 항상. 자, 다시 해볼게요. 여보세요. 이런 거요. 기업은 매년 1월 1일 날 보니까 원래 목표 예상 수익을 발표하지. 그죠? 이 정도 목표 수익이 있다 발표한다고. 그래서 12월 30일 날 뭐 다시 이걸 갖다 하면 정산할 거 아닙니까? 실제 수익을 분명히 발표할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이때 보니까 만약에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중간에 내 실제 수익은 분명히 얘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목표, 즉 예상 수익과 실적 차이가 발생했지. 여기 위험 아닙니까? 원인이 뭐지? 이자지. 여기 무슨 위험이냐? 이자 위험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를 찾아내는데 이걸 더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있죠. 나오거든. 제목과 똑같은 글자가 있냐면 확인해. 무조건. 그래서 자, 이 말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사업을 잘못해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진다. 무슨 위험?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무조건 사업상 위험 나오면 항상 그 어디에 뭐 나와야 돼? 그냥 사업이라는 용어 찾아가라고. 좀 더 문제 풀기엔 절대 뒤에 있는 글자 장난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까 보니까 법률 등이 변경되면 따라 올 수 있는 위험이 법률성 위험이지. 그 법 나와야 돼. 금리가 변한다. 이건 금리 위험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문제 풀 때. 이게 다야. 문제 푸는 요령은. 자, 문제 풀게요. 이게 바로 풉니다. 이건. 자, 맨 먼저 우리 거기 내용 보니까요. 130페이지 1-1번을 그냥 가볍게 보셔야 됩니다. 위험이란 개념 나 있죠. 그죠? 그런 개념 아시라고. 예상된 결과체, 실제 결과체 달라질 가능성 위험이죠. 1-2, 3 요거 두 개 보시고 같은 말이지. 그죠? 위험을 측정해주는 한 방법 중에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있다 이 말이라고. 됐죠? 자, 실제 공부할 건 그 다음에 1-3부터 갑니다. 2다시 갑니다. 2-1번 1일 갑니다. 자, 설명 보면서 거기서 현재 원인 뭐 들어있어? 사업 자체에 연연한데 사업 나있지. 그 무슨 위험? 사업성 위험. 2-1가 2-2번 2-20번 2-10 보니까 환경 변화하면서 대상 모등성의 상대지 위치가 변해서 오는 위험이지.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이잖아. 뭐지? 2-3번 가볼까? 자, 뭐 때문에 바뀌었지? 이자율 변동이지. 그 무슨 위험? 이자율 위험. 자, 2-4번 가볼까? 정부 정책 법률 등이 규정돼서 수익이 변화있지. 원인 뭐지? 법이지.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럼 얘를 문제 보세요. 풀 때 안에 글자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제목 찾는 거예요. 결국은 제목 할 때 항상 볼 때 뭐 있습니까? 같은 글자 쓰면 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이런 논리에 이 적용되지 않는 게 크게 네 개 있어. 요건 따라 보시라고.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묻는 거 유동성 위험을 제일 많이 묻습니다. 유동이란 건 흘러간다, 넘어간다 이건데, 자, 유동성 분명히 이 말 들어야 됩니다. 현검으로 이 절한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 묻는 건데 말 자체가 이 말 나와야 돼. 물어볼게. 내가 주식을 팔 때 부동산 팔 때 현금화가 빠른 게 누구예요? 주식이지. 주식은 이틀만 현금할 수 있거든. 부동산 보통 2-3개월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게 보통 유동성 위험이라고. 두 번째, 자, 금융 위험. 그럼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돈이지. 내 돈, 남돈? 남돈이야. 그러니까 남돈, 자, 원래 이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아까 했던 건 남돈을 많이 빌려감에 따라서 나중에 원금이자 갚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 곧 이게 다른 말 금융상 위험인데 따라서 뒤에 어렵다 이건 의미 없어. 벌써 위험이 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금융, 남돈, 즉 타인돈. 같은 말이 뭐죠? 뭐 부채 또는 대출 이런 말이 있지. 아까 지뢰 때도 남돈 빌린 거 아니에요? 그지? 이 말 들으면 전부 다 금융상 위험. 그 다음 운영 위험. 자, 우리 학원 운영하면서 오는 위험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거 꽤 많지. 첫 번째, 직원이 좀 잘못한다. 또는 뭐 선생이 좀 문제가 있다. 다 문제 맞죠, 그죠? 이걸 기업으로 본다고 기록 뭐 있습니까? 근로자가 좀 속을 썩인다, 맞지? 영업 경비가 어떤 변동이 있다. 좀 이 몽땅다 이거 뭐 있습니까? 운영 아닙니까? 이래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 인플레는요. 인플레 발생되면 결국 화폐 가치는요. 물가는 이런 게 전부 다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그다음 한 개 더. 시장이란 것은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요자란 말과 공급자가 어떻게 한다 이거 이게 시장 위험이라고. 이래 보셔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관계. 최근에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쪽에 있는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목적, 교수를 이야기 해보는 목적이 뭔가 하면 걔들 마음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험 낼 게 좀 보이거든. 근데 최근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걸 자꾸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원래 사업상 위험성이 원래 3개 있어요. 이게 책 가볼게. 책을 더 먼저 보고 갈게요. 책이 262페이지. 자, 264페이지, 4페이지 가봐요. 그 사업상 위험성에 3개 있지. 기억 뭐요? 시장 위험, 니엄번, 운영 위험, 틱업번, 위치적 위험 나 있거든요. 칠판 보시고요. 보시고, 이거 보세요. 보세요. 요걸 딱 내. 요 글자를. 답은 이거 아니야. 운영상 위험이지. 근데 요걸 안 내주고 요걸 답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왜? 원래 사업 속에 이 3개가 포함되어 있거든. 이 3개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내놓고 있죠. 이걸 갖다 뭐 있습니까? 바로 이런 답을 주어지지 않고 거꾸로 이걸 주어진다고. 그래서 하지 없습니다. 그렇게 낸 게 한 게 있어. 뭐가 있는가 하면 다시 자, 우리 문제 130회 2-12 2-12 경기 침체 이건 시장 위험이야. 예? 근데 시장 위험인데 시장 위험이 안 주어지고 있죠. 이거 갖다 사업상 위험을 시험 낸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뭔지 아면 이거예요. 보세요. 언악 이입력 시험을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 이제는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조금 트릭스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경우도 최근에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만 조심하자고.
그럼 가볼게. 이제 다시 문제 풉니다. 5번부터 사무실 관리 근로자 파업 등은 무슨 위험? 운영상이지. 2-6번요.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나 있지? 무슨 위험? 유동성. 2-72. 72가 작년 시험 난 거예요. 작년에. 쭉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부채란 말이 중요한 부채가 뭐지? 무슨 위험? 금융상 위험이지. 자, 2-73. 73 읽어보시고. 자, 이 지문은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내용이 금융상 위험 것으로 관련돼 있냐 이걸 먼저 확인하시라고. 거꾸로 할게. 모두 자기 자본만 투자했다. 이 말은 반대말 뭐 있습니까? 타인 돈 빌렸다는 거지. 그죠? 타인들은 벌써 무슨 위험? 금융이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고당 말씀 뭐 있습니까? 자기 돈만 투자한 결과 금융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됐죠? 그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푸는 요령이. 자,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2-81. 원인이 뭐요? 개발 비용이지. 그죠? 그 개발 비용 위험 또는 뭐 있습니까? 비용 위험 쓰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다예요. 물론 2-8 잘못 2-9번. 2-9번은 그 말이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2-9번이 개발 비용이지. 자, 2-81은 뭐지? 물가 상승 나 있지. 물가 상승 뭐야? 인플레이션이지. 예, 그런 형태로 문제 푼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푸는 요령에 대한 문제지. 굳이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볼게요. 이제 자, 다시 우리 저기 있는 129페이지요.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요, 이 개론감은 큰 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위험이 뭐니? 어떤 것들 위험이 더 커지게 만들 것인가? 요거지? 그 결과 마지막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가야 될까요? 세 번째는. 그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뭔가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 여기 보세요. 이걸 좀 잘 해야 되는데 원래 이 두 개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거요. 근데 이걸 좀 아시라고. 원래 부동산학은 미국에서 맨 먼저 나온 게 일본 넘어서 한국 넘어왔는데 원상은 무조건 위험 처리 방식만 있어요. 이러면 잘 알지만 일본 애들은 자기 어떤 외국계 몸을 딱 들어오면 자기화를 바꿔버리지. 그래서 자기화를 바꿔버린 게 사실 요거라고. 이해를 이제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에 이 둘 다 동시에 들어왔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들은 요것만 쓴 책도 있어. 어떤 책들은 요걸 써가지고 이 속에 이걸 집어넣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 공부하기 가장 편한 게 뭔지 압니까? 이 두 개를 분리시켜. 이 훨씬 공부가 편하다고. 걔는 책처럼 뭐예요? 이 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둘 다 위험을 제거 방식인데 어쨌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에 제가 일본어 뭐 있습니까? 예. 천재본에 보니까 분리돼 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이런 공부할 때 잠시만요. 보세요. 요거 두 개 마시면 안 돼. 이건 하지 마. 물론 거기 우리 첫 번째 뭐라 써놨습니까? 위험한 요소를 갖다 뭐 한다고? 재배시키는 방식이지. 자, 번역 그냥 이거 자꾸 안에 내용 보지 말고 핵심 마시면 돼.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 이 말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는 이 말입니다. 투자할 때 내가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하고 위험이 없는 것만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문제가. 그러면 이 말 따라오면 절대 뭐 있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은 투자 못 한다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말 뜻이 뭔데? 부동산 사가지고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항상 같습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 그럼 하지 말은 게 부동산이에요. 오직 뭐 있습니까? 은행은 할 수 있어. 약속된 수익을 똑같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얘는 오직 국공채나 주식만 국공채나 이제 은행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이 말은 부동산 하지 말아요. 이 말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시라고. 굳이 나온다면 이 말만 기억해. 이 말만. 자, 두 번째 방식이 뭐죠? 보수적 무슨 방식이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보세요? 보세요. 우리 학원 건물 내가 살 거거든. 내 중개업자 3명을 찾아갔어. 야,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냐 물어보면 3명의 중개업자가 똑같은 말을 절대 할 리가 없어 이게. 그래서 A라는 중개업자 아마 이렇게 나올걸 이렇게 나올걸 좀 달리 말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투자자인 내 입장에선 요 세 개 중에 어떤 걸 잡아서 투자할까 말까 투자 판단 기준을 뭘 잡으려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 높을 걸 나올 걸 요걸 잡고 뭐 했습니까? 8% 예상되는 수익을 갖고 투자했어. 했는데 막상 실제 수익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얘보다 더 적게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지금 하는 목적이 뭔데요? 위험이란 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의 오차 아니야? 이 위험을 제거한단 말이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아주 가깝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거지. 근데 만약에 가장 적게 날 수 이걸 딱 적고 하면 설마 실제 수익은 얘보다 더 적게 날 확률이 큽니까? 적을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위험을 제거시킨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잡고 투자할까 말까 판단한다 이 말 뜻이라고.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럼 참고로 보수란 건 진보 반대잖아. 안정성. 안정성이 뭔데? 결국은 내가 목표했던 수익과 똑같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서 자, 이 말은 수익은 될수록 높은 거 낮은 거. 이 지금 쓰고 있는 수익은 수익률이거든. 수익률 항상 순수익을 통해 판단한다고. 순수익이 낮단 말은 그만큼 비용은요. 높게 잡으면 순수익이 낮게 잡는다고. 참고로 이미 공부했던 요 말은 예상된 수익을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게 기대수익, 기대수익. 기대수익을 높은 거 잡습니까? 낮은 거 잡습니까? 낮은 걸 잡는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하향 조정을 씁니다. 쓸 때. 자, 두 번째,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 자, 다시 합니다. 보세요. 여기 시험에 틀린 말 가장 많이 내거든. 낼 때. 자, 보세요. 저축을 한다면 3% 정도 이자 수익을 준대요.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 보니까 얘도 3%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지면 어디에다가 투자하겠습니까? 왜 저축합니까? 이 말은 결국은 주식이 훨씬 더 저축보다 위험이 크지. 자, 여보세요. 그러면 이 말입니다. 저축보다 주식의 위험이 만약에 2% 정도 크다면 적어도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몇 프로의 성수익이 나와야 됩니까? 5%지. 정리해볼까? 위험이 있어. 있으면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왔던 요 수익이지. 요걸 통해 투자할까 말까 판단한대. 그럼 이 말은 투자 대상이 위험이 크면은 할인율은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아니야? 그럼 참고로 이거 좀 조심할게. 예? 조심할게. 이렇게 시험 엄청 많이 내. 왠지 압니까? 할인율은 결국 우리말로 깎는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이 굉장히 많이 현혹된단 말이야 이게. 자, 제가 이걸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건데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보니까 이자율 같은 말이 뭐요? 소득 또는 수익률이지. 번역해 볼게요. 이 말이 차입자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 원금에다 이자 갚는 거지.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아니야? 그 받을 숫자거든. 그러면 이자를 받는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식에 보면 달라질 뿐이지.
그 다음에 요 같은 말이 뭐냐? 요게 할인율. 반대말이 할증률. 요 같은 말이 뭐냐? 환원율. 요건 다음 주에 화폐 시간 책 다시 합니다. 이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면 여기 할인율 갖다 우리말로 할인을 보지 말고 수익률 보시라고.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예, 얘보다 위험이 크면 위험을 조정해서 나왔던 수익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게 이제 우리 뭔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요거 내가 얘한테 바라는 수익이지. 여기 사람 요구 수익이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자, 더 높은 거 낮은 거. 높지. 그래서 이걸 보통 상향 조정 쓴다고.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129페이지 보니까 129페이지 위험 처리 방법 보호석 예측 방식 보니까 요건 들어가 있죠. 요거 보세요. 요거 없지? 네? 보호석 예측에 요거 집어넣고요. 위험 조정한 할인율 요건 들어가 있지만 요거 없죠? 요거 써놓으세요. 두 개. 보호석 예측 방식에는 요거 더 집어넣고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 있어? 밑에 있는 이거 집어넣으시라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문제. 자, 문제 어디 갈 건가 하면요. 131페이지 3-111213 있는데 그 세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잠시만요. 여보세요. 나오면 제일 먼저 이 제목을 먼저 찾아면 그 다음 답이 뒤에 나온다고. 왜냐면 좀 조심할 건요. 이거 잠시 보세요. 이렇게 딱 내놓고 있죠. 나 같으면 앞으로 낸다면 요거 딱 내놓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시면 될 거라고. 거꾸로 축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걸 먼저 찾고 그 다음 뒤에 올 답을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3-1 11 12 13 요거 세 개 묶어서 공부하시라고. 그럼 답이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3-11도 뭐 있습니까? 보호석 예측. 3-12도 보호석 예측. 3-13도 끝에 보호석 함으로써 이 말이 보호석 예측이라고. 그럼 답이 쭉 보여야 된다고, 이제. 핵심은 수익이 낮은 거야. 그죠? 다시 3-21, 22 두 개 해보라고. 3-21, 22 두 개 같은 거야. 얘가 틀린 답을 가장 많이 내. 틀린 답을.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게 틀린 답이 벌써 두 번 났거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야. 할인된다 이렇게 항상 혼돈을 주더라 사람들이 보니까. 뭐 딱히 어려운 거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죠? 답을 찾는 방식만 아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앞장 갑니다. 앞장 보니까 자. 우리 요 위험 처리 방법 밑에 밑에 제가 샵 들어가 있죠? 그 가명도 또는 뭐요?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앞으로 가명도 분석 또는 민감도 분석이란 개념 나오지. 무조건 통과해. 이거 틀린다 못 내게 돼 있어. 자,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요. 어떤 곳에 자극을 주면 얘가 어느 정도 민감 반응 볼 것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말 비슷한 말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오케이. 똑같은 탄력성이에요. 응? 탄력성. 자, 해볼게. 원래 이 말입니다. 이 건물의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딱 하나의 변수야. 한 개의 변수가 변함에 따라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익 등이 어느 정도 바뀔까 따져보는 거예요. 해보죠. 자, 우리 학원 봤을 때 첫 번째 세금이 1% 올라가니까 이 건물 전체 수익이 보니까 3% 감소하더라. 월세가
1% 올라가니까 이 건물 전체 수익이 0.03% 정도 감소하더라. 주차료가 1% 올라가니까 이 건물 전체 수익이 5% 감소하더라. 이와 같이 수익과 비용에 영향 줄 수 있는 딱 하나의 요소가 변함에 따라 전체에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큰 반응을 보일까 따져보는 거라고. 이게 민감도야. 이때 훨씬 더 민감한 게 주차료지. 그죠? 이런 걸 파악할 목적이 곧 이게 민감도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보세요. 그 민감도 개념 나 있죠? 그죠? 투입 요소, 이게 투입 요소야.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 어느 정도 변화를 깔아볼 때 이게 민감도를 보시라고. 됐죠? 자, 그럼 요 문제 풉니다. 요걸 갖다 문제 풀자고. 132페이지요. 5-11, 5-12, 5-13 요거 세 개 푸시라고. 11, 12, 13. 먼저 11과 13을 먼저 푸시고 마지막 12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5-12는 이해되지? 1, 2 설명할게. 여보세요?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크게 변할 것인가 분석할 수 있지. 거기 5-1이라고 이게. 그죠?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감흥도 분석한다. 이 말은 결국은 수익성 영향 주는 게 어느 게 더 크게 영향 줄까 분석하잖아요, 이거. 그죠? 5-13은 그 말 아닙니까? 한 요소가 수익 영향 주는 게 파겠지. 5-13은. 그러니까 그런 말이 결국 감흥들어 보시면 안 돼. 됐죠? 자, 그 다음. 다시요. 위험 관리. 자, 여보세요, 이제. 요 위험 관리 크게 4개 있거든? 주로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데, 자 보세요. 위험을 갖다 주인이 떠안는다 이게 위험 보유. 상대편 떠넘긴다 이게 위험 증가거든. 철저히 분석한 결과 위험을 한 개 한 개 제거시킨다 이게 통제. 마지막에 위험 있는 건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즉 투자 안 한다, 피한다 회피라고. 요 4개인데 대충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주인이 떠안는다, 떠넘긴다, 분석한다, 피한다 이거요. 4개 방식이 있는데, 자 위험 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대손 충당금. 우리 관리비 속에 대손 충당금 있죠? 그죠? 이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아파트가 지붕이 조만간 날아간대. 이 보호살 때 엄청 많이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방에 뭐 있으면 각각의 저기 세대 수마다 이 내는 금액이 크겠지.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적립하는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 원래 주인이 임대인 몫입니까? 임차인 몫입니까? 집 누구 건데? 임대인 거지. 그 주인이 땄는 거지. 그래서 이게 위험 보유라고. 그 다음에 자 위험 증가 타인에게 떠넘기는데 무조건 변동이란 말 나오지. 이거 위험 증가에 전부 다. 그 다음에 보험 나오죠. 또 뭐 있으면 수압 나오죠. 이런 전부 위험 증가라고. 자 다시 할게. 여보세요. 변동이자. 여보세요. 인플레가 발생되면 화폐 가치 떨어지겠지. 그 결과 돈을 빌려준 대출자 손해 본다고. 그 손해 본 걸 손해 안 보게 해서 금리를 올리면 그 위험을 누가 따습니까? 차입자지. 자, 이 보험도 마찬가지야. 자, 요 건물이 만약 화재가 나면요, 원래 상태 회복하는데 한 10억이란 돈 더 가는데, 요걸 대비해서 내가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그죠? 화재 나면 이제 뭐 있습니까? 내 돈 더 갑니까? 보험에서 돈 줍니까? 그 얘한테 떠넘긴 거 아니야? 위험 증가. 수압이 뭔지 알죠? 교환. 그래 보시고 위험 통제는 철저히 분석해 주는 거라고. 그런 우리 다음 주 하겠는데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런 겁니다. 포트폴리오. 민감도 분석. 자, 잠시 보세요. 요거. 이게 민감도지. 그죠? 이때 보니까 위험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요 세 개 중에서. 얘 제일 크잖아. 그럼 얘가 철저히 분석해서 뭐 있습니까? 주차를 안 올리면 된다고.
안 올리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수익 변동 없을 거 아니야. 이게 제가 분석한 거지 이거. 이 위험 통제 이게.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 하면요. 이거 꽤 많은데 여기서 호출말 한 게 있어요. 자 여보세요. 이거 꽤 뭐 이런 게 꽤 많은데 그 다음 볼 게 뭐 있는 거 이거 아셔야 돼. 하여튼 뭐든지 비교를 딱 하지. 비교. 거기 없지만 비교하는 순간 뭐 전부 다 위험 통제야. 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요구 수익을 비교하지. 예?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비교하죠. 이 비교한다 이면 벌써 뭐 다른 말로 이건 투자할까 말까 하는 거거든. 이런 게 벌써 위험을 이 분석해 본 거라고. 그러니까 통지는 위험 분석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좀 뭐 몽땅 다 위험 통지로 보시면 안 돼. 해피란 건요. 투자 안 하는 거야, 얘. 그럼 결국은 위험 있는 건 투자한다 안 한다. 이 위험 회피라고. 이건 딱 한 개야.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건 이런 게 사실 꽤 중요하거든요. 이런 두 개가.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보자. 자, 문제 갑니다. 저기 있는 131페이지 4-11부터 위험도가 높은 자산 투자에 재배시킨다. 무슨 방식? 해피지. 4-12 투자 부적격 자산 투자 안에서 제외시킨다. 이게 또 뭐야? 위험 해피지. 뒷장 갑니다. 4-21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를 인상시킨다. 떠는 게 아니야 이거? 위험 증가지. 자 4-2 갑니다. 위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뭐 있습니까? 증가시킨다. 맞지? 자 그다음 4-3일 갑니다. 포트폴리오 뭐죠? 위험 통제. 자 4-3이 보니까요. 기대 수익이 요구와 서로 비례지. 그 뭐 크다 의미가 없어. 이 둘러 비교하면 벌써 위험 제거 방식이거든. 따라서 이건 위험 통제. 자 문제는 4-3번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나 같으면요. 잠시 이렇게 시험 내겠어 앞으로. 4-33처럼. 자 일단 이 말이 뭐지? 위험한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 어떤 영향 받는가. 이게 뭐야? 아까 했는데 이거. 예? 아 여기 뭐냐 아까 보니까 이 가몽도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요? 이 가몽도인 걸 먼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갔다면 시험 낼 것 같아 앞으로. 그래서 가몽도 분석 나왔으니까 이건 뭐 위험 통제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알겠죠? 아니면 자 다시 이것도 시험 낼 수 있겠네 앞으로.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정한 방식은 시험 내겠네. 그럼 이게 벌써 뭐예요? 이 말 나오면 이게 이근한 사실 아시라고. 위험 전혀 할인율 뭔지 아면 이건 위험 통제거든. 네?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 얼마든지. 왜 이미 눈에 다 보이는 짓을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위험은 충분히 이건 간단하지. 내용상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뻔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털린다 이렇게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벌써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머지 이건 꽤 중요하지.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지.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책 보고 정리할게요. 책 보자고요. 자 262페이지 예, 큰 2번 위험 보니까 두째째 줄 중간쯤 예상된 결과처 실현된 결과처 달라질 가능성이 위험이죠. 5척 갑니다. 263페이지 갈로 1번 위험에 대한 척도에서 거기 있는 그래프 밑에 보니까 첫째 줄 뭐 있습니까? 끝에 통계학적으로 평균에서 벗어날 가능성인 표준 편차 분산 이원. 이 말은 위험 측정 방식 두 개 있다는 소리지. 자 나머지 읽지 말고 밑에 갈로 2번 위험 측정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서 264페이지 관로 3번 위험 유형이 떠죠. 동그라미 1번 사업상은 첫째 줄 보니까 사업 자체란 말 나있지. 자 기억번 시장 위험은 첫째 줄 수요 공급 나있지.
D번 운영상 위험은 뭐 사무실 근로센터 등이 나 있더죠. D번 위치적 위험은 첫째 줄 제일 끝에 상대적 위치 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금융상 위험은 첫 번째 맨 앞에 부채 나 있지. 그 다음에 자 3번 법적 위험도 첫째 줄 제일 끝에 법적 환경 나 있지. 4번 인플레이션 위험도 뭐 있습니까? 첫째 줄 실질 구매력 하락 나 있지. 우측에 5번에 유동성 위험 뭐 있습니까? 첫째 줄 현금하는 과정 나 있지. 6번은 관리 위험 그냥 넘어가서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거 입에 더 많죠, 그죠? 많은데 어쨌든 걸어보시고 자 밑에 갈로 4번 갑니다. 위험 관리. 동그라미 1번 위험 증가 두째 줄 그 예가 있죠.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 인상된다. 그 다음에 수압 보험까지 보시면 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위험 보유도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째 줄이죠. 충당금 또는 준비금 나 있죠. 그 다음에 3번 위험 회피 뒷장 갑니다. 기억번이고 제목만 줄 거라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이건 위험 회피라고. 예, 동그라미 4번 두째 줄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 민감도, 포트폴리오, 평균 분산 원리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뭐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따라 보셔야 돼. 근데 기억은 보수 예측을 잘 보시는데 자 두째 줄 적대비 줄 그렇고 수익은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높게 추정하는데 이 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게 있어. 다시 보수 예측 방식 하나, 둘, 셋, 넷째 줄 끝에 기대 수익은 뭐 한다고요? 하향정. 그 다음에 다섯째 줄 요구식은 뭐 한다고요? 자 칠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이게. 보세요. 보수 예측 방식은 뭐만 주장하는 거요? 요구식은 얘 거야. 얘 거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요구식 빼버리라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 하향입니다. 근데 보수 예측은 절대 요구식 쓰면 안 돼. 됐죠?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요. 이거. 내가 출제인 같으면요. 나는 절대 따라가 안 된다고. 우리 시중에 나 있는 수험서 있죠. 쫙 걷어서 다 볼 거라고. 물론 실제 우리 저기 보통 이제 출제대 가면요. 보통 시중에 있는 책 다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1.5톤 트럭이 보통 세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모든 책, 모든 뭐 이거 쓰면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 하는지 압니까? 그 안에 내용 중에 딱 두 개 봐. 얘들이 현재 어느 정도 공부했느냐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실수가 뭐냐 낸다고. 그런 거 종종 냅니다. 나 같은 경우 그대로 시험 내겠다고. 기억을 닦는 보수 예측 방식은 기대 수익을 하향 추정하고 요구수익을 상향 추정한다는 건 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됐죠? 그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첫째 줄 끝에 가볼게. 위험한 투자일수록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요구수익을 상향하여서 할인율 뭐 한다고? 더 높은 거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말 이거 아닙니까? 요거 그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D급번의 가망도 분석은 개념만 정리하실래요? 첫째 줄 그죠? 끝에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를 이 결과치 어떤 영향 받는가 분사하는 기법이다. 요것만 아시로 나머지 읽지 말고 그 뒤에 설명 깨만지 다 필요 없는 거 이거. 네, 여기까지 끝. 자, 그래 보시고 다음 주에는 여기부터 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갈 거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